이 빌라가 거래가 되고 안 되고 또 프리미엄이 붙고 안 붙고는 철저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지역에 재개발을 하고 있느냐 할 수 있느냐를 정확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재개발을 하고 있는 것들은 거래량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냥 빌라라고 보지 않습니다. 빌라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봅니다. 그 권리를 조합원의 권리,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즉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천차만별인 거예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너리 박지입니다. 자, 요즘 부동산 시장 참 어렵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청약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 거기에다가 금리까지 계속해서 이제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되면서 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부동산을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조금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빌라는 어떨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자, 과연 이 빌라라는 것은 안전한 선택일 수 있을지 오늘 그 궁금증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리치에셋 황태현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방송에는 또 처음 출연이시니까 설레고 네. 떨리고 막 지금 막 입이 떨려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소개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을 만나게 된 더 리치에셋 황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빌라에 대한 궁금증. 사실 그동안 저희가 빌라 같은 것들은 좀 전문적으로 다뤄본 적이 없어서 궁금한 점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요즘에 다시 빌라에 대해서 좀 관심이 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대표님? 일단 그 빌라에 대한 관심도 그러니까 빌라라는 상품이 가지고 있는 이제 핵심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비율보다 사실 주거 비율은 빌라, 단독, 다가구 이런 이 저층에 대한 유형의 주택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단독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은 땅이 크단 말이에요. 막 50평, 100평 막 이런 식이지만 빌라는 한 세대를 살 수 있어요. 아파트처럼 1호, 2호, 3호. 그러니까 한 건물에 한 칸만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취득하기가 가볍고 뭐 청년분들이라던가 신혼부부 뭐 이런 분들이 처음에 시작하기가 좋고 근데 핵심은 뭐냐면 한 이명박 그 시장 시절이에요. 그게 이제 한 2003년, 4년 이때 우리 이 서울이라는 곳에 25개 뉴타운이 이제 지정이 돼요. 근데 이때 이제 재개발을 한 게 지금 2025년이 와서 아파트로 만들어진 거예요. 대표적인 데가 이제 마포권이요. 이런 데 보면 아현 뉴타운 한 번쯤 귀에 익숙하세요? 네네네. 부가현 뉴타운 이런 데들. 이런 것들이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이렇게 영어 이름으로 바뀌었고 네, 마레프라고 하죠. 그렇죠. 마레프, 마레프 좋아요. 마레프라고 하고 또 마포 프리스티지. 네, 프레스티지. 요즘에 이 발음하기도 어려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저층 주거지 안에 다양한 상품이 있는데 그 안에 빌라가 있었고 그 빌라가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고 그 권리를 받는데 지금 청약시장에 지금 현재 25년도 청약시장에 나오는 일반 분양가 평균가가 한 13억에서 17억 정도 한단 말이에요. 강북권역이.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가격이 한 반 가격에 받는 거예요. 그 빌라라는 아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니까 그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을 조합원이라고 하고 그럼 최초에 이 빌라라는 작은 걸 갖고 있어도 아파트를 주니까 얼마에? 반값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높은 분양가에 살 바에는 이제 그 시장을 본 거죠. 여기다 이거 사면 아파트를 이렇게 받네. 근데 그 과거부터 지금까지 받아온 사람들이 있겠죠.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드라마 보면 1988 이런 데 봐도 쌍문동에 어디 막 개발을 하는데 보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보상받았던 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쪽으로 또 몰려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사실 아파트 값이 정상은 아니잖아요.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잖아요, 실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고 탈출구가 어디 있는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기회가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빌라라는 시장 쪽에 있구나. 그래서 요즘에 이제 관심을 가장 많이 끌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와 함께 좀 굉장히 좀 오래된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런 곳에도 이제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금액에 대한 그런 접근성 자체가 빌라가 이제 워낙 더 좋다 보니까 많이들 거래량도 좀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맞나요? 그러니까 빌라라는 상품이 좋아서 거래량이 늘었다기보다는
특설인 것 같아요. 아파트가 너무 비싸서 빌라를 샀다. 그리고 아파트 재건축 사실 우리 지금 방송하는데 여의도잖아요. 네.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40억이에요. 네, 맞아요. 40억. 이게 딱 와도 벌써 무겁죠, 체감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재건축이 된다고 해도 크게 나한테 떨어지는 게 없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앞에 여의도가 영등포구잖아요. 네. 앞에는 40억인데 여기서 딱 1km 뒤만 들어가도 4억짜리 빌라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틈새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두 가지인 거예요. 아예 비싸서 못 들어가니까 그러면 자그마한 거라도 실수요자들이 들어가는 방식의 어떤 빌라들. 그리고 한쪽에서는 재개발로 갭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3중 규제 세트가 딱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갭 투자하지 마. 그리고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내에 지금 재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재개발은 똑같이 허가를 받고 들어가야 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 상황에서 그러면 갭 투자 할 수 있는 게 없네. 자, 근데 갭 투자는 안 하는데 서울시에서 아니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오죽 공급이 없으면 공급 대책을 내놨겠어요, 그죠? 거기서 이제 서울시에서 빵 때린 거지. 야, 이거 서울시 무조건 공급 늘려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해야 된다.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건축은 아파트고요. 아파트 단지를 부셔서 그러니까 단순 논리로 부셔서 지어 올리면 재건축. 자, 지금 뭐 창신동이라든가 아까 아현동이라든가 뭐 요즘에 핫한 데들 있죠. 성수동, 한남동, 자양동 일대는 전부 다 빌라촌이에요. 그러니까 빌라촌이라고 표현하는 건 그렇고 저층 주거지가 맞아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이 지역들을 전부 다 뭐라 하려고 그러냐면 재개발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곳들은 아직도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려 볼까요? 최근에 한남 뉴타운의 가격이 60억인데 거래가 가능해요. 실입주를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게 이 상황이 너무 아이러니한 거죠. 재건축 60억은 허가받고 들어가야 되고 어떤 그 재개발 시장은 허가를 안 받아도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정확하게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금액인데도 같은 불구하고. 금액인데도. 네. 그래서 살 수 있는 게 있고 사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 시장이 지금 이 3중 규제라는 시장 속에서 이쪽 시장만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포커스에 맞춰서 빌라는 그냥 서민이 사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데 그래도 아직은 기회가 그 재개발 시장에 있는 빌라 쪽으로 지금 쏠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관심을 받고.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특히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지역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투자자는 네. 일단 여기는 대한민국이잖아요. 네. 대한민국 수도 서울. 이 서울을 포커스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인천이라든가 경기 지역에도 재개발을 하고 있는 곳들이 꽤 있어요. 하지만 이미 3중 규제 세트 그리고 가격의 어떤 상승 이게 2025년 한 해만 놓고 봐도 급격히 올라가는 모습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일대 지방에 있는 수요자들이 다 서울로 몰리고 있는 거죠. 특히 12.3 계엄 딱 터지고 나서 서울시장이 어떻게 했어요? 토지거래 허가를 강남을 잠깐 풀었었죠. 한 달 반 정도. 쫙 푸니까 전국에서 돈이 다 들어와. 그러니까 야 이거 서울로 돈이 다 몰리는구나.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이 다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 서울 내에서도 재개발 할 수 있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 그 재개발이 보통 어디에 쏠려 있냐면 자 강남권역 같은 경우에는 자 영동 개발을 다 해놨기 때문에 아파트들 다 지어져 있어서 동네가 멀쩡해. 그리고 이거를 정확한 명칭을 뭐라고 하냐면 토지 구획 정리가 돼 있다고 그래서 길이 반듯반듯한 거예요. 그래서 왜 강남 같은 데 보면 바둑판 모양이라고 그러죠. 길을 네모나게 딱 잘라갖고 선을 쫙 그어놨다면 지금 강북에 하다못해 지금 현재 여기 영등포 일대라던가 이 강북의 마포권역만 가도 소방차 한 대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들도 있고 하다못해 자전거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열악한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북권역으로 그러면 강북권역에서도 일단 우리 요즘에 한강면 핫하잖아요. 한강면에 사실 구가 4개밖에 없어요. 마포, 용산, 성동, 광진. 그렇죠? 이 위를 딱 받치고 있는 구가 서대문, 종로, 중구, 동대문. 이 8개 구에 지금 개발이 가장 활성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8개 구에 지금 어떻게 보면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최고 거래량이 많다.
높아지고 있다. 네. 어. 그러니까 한강과 가까울수록 강남을 제외하고 그렇죠. 한강과 가까울수록 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쪽을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일 것 같은데 이게 빌라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환금성이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아파트는 거래도 잘 되고 뭐 하는데 빌라는 좀 팔기도 어렵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라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거는 뭐 사실인가요? 아니면 오해가 있는 제가 건가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확하게 말씀을 한번 네. 드릴게요. 이 빌라가 거래가 되고 안 되고 또 프리미엄이 붙고 안 붙고는 철저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지역에 재개발을 하고 있느냐 할 수 있느냐를 정확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재개발을 하고 있는 것들은 거래량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냥 빌라라고 보지 않습니다. 빌라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봅니다. 네. 그 권리를 조합원의 권리,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즉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럼 빌라를 샀는데 그 승계를 못 받을 수 있는 물건들도 그럼요.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빌라 사기도 있을 수 있고 네. 또는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현금 청산. 네. 자, 샀는데 어떤 사람이 집을 여러 개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갖고 있었어. 자, 그런데 하나를 내가 갖고 있는 걸 얘기 안 하고 하나만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다물권자들은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그럼 요 조금만 산 사람은 당연히 현금 청산을 당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권리관계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겠지만 빌라가 잘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가 아니라 재개발 시장에 있는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환경이라고 한다면 일단 열악해야 되겠죠. 재건축도 연식이 오래되니까 재건축을 하는 것처럼 이 저층 주거지들도 노후가 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소방차가 못 들어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달동네 또 뭐 자전거도 못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열악한 지역들은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쪽이 몸값이 더 높은데 제가 극단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우리 이제 서울시를 그냥 그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송파가 최근에 그 가격 상승률이 제일 높았어요. 그럼 송파에도 보면 삼전동, 석천동, 잠실동에서 빌라촌이 있고요. 자, 바로 그 길 건너에 가면 그 우리가 이게 잠실대교 뭐 이렇게 송파권역이니까 넘어가면 자양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같은 해 똑같이 지어서 똑같이 생겼는데 송파구에 있는 빌라는 한 5억대, 방 2칸짜리가 자양동으로 딱 넘어가서 여기는 개발지입니다라고 딱 지정되어 있는 곳이 지금 10억 이상. 2배가 넘어가네요. 2배 이상인데 시청자분들 기절하실까봐 제가 지금 살짝 최소한으로. 낮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발이 돼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느냐 네. 아니면 그냥 거주를 해야 돼서 직장에 가까운 곳에 빌라촌이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그게 네. 강남에 빌라가 있다고 해서 이게 잘 팔리고 안 팔리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 정도로 개발 이슈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안 팔리는 곳과 팔리는 곳은 일단 기본 인프라예요. 입지. 뭐 예를 들면 병원, 공원, 학군 뭐 이런 것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교통. 우리 흔히 이제 제가 자주 쓰는 멘트인데 역세권에서 초역세권도 있죠. 네. 초역세권. 네. 발음도 힘들어. 도대체 초역세권은 뭐냐? 정말 우리가 슬리퍼 신고 딱 나갔을 때 지하철역이 보인다. 그럼 가까우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많을 거고. 자, 우리 부동산 옛날에 가보면 어때요? 5분 거리에요 하고 딱 가보면 한 15분 가죠? 네. 그럼 사람이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1분 거리에 있다, 5분 거리에 있다, 10분 거리에 있다. 관심도가 점점 떨어지니까 교통이 멀어질수록 또는 환경이 안 좋아질수록 가격은 떨어지니까 안 팔리는 거고. 근데요. 자, 떨어져 있는데 만약에 지하철 가까운 데는 높은 건물이 있어갖고 재개발을 못해. 근데 뒤에는 낮은 건물들만 있어서 재개발을 하고 있어.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역세권이 멀어도 개발에 할 수 있는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데들 있죠. 이런 데들이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라는 아이 자체가 지역도 예민하고요. 그다음에 환경도 예민하고요. 그다음에 공간의 크기도 예민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적절히 이렇게 판단해야지. 안 그러면 그냥 단순히 빌라는 안 좋은 거야. 인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하도 이 사기가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에 엄청나게 뒤이신 분들, 당하신 분들은 빌라의 빌자만 들어도 정말 열받겠지. 진짜 이거 뭐 답 안 나와. 근데 이 빌라로 몇십억씩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나라가 다 그런 보상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모님 세대 있죠? 한 65세 이상, 한 이 정도에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 아파트 시장으로 뛰는 게 아니라 개발 시장으로, 재개발 시장으로 지금 빌라를 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시청자분들이 꼭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정말 전문가의 상담이 꼭 필요하다. 어떤 걸 선택할 때는 이게 그냥 모르고 안 물어보고 했기 때문에 그걸 사기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제 정책적으로 보완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사기 당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입지 인프라 그리고 개발의 여부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권리관계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개발 진행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인프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런 것들만 우리가 잘 챙겨볼 수 있다면 뭐 이제 전세 사기라든지 뭐 깡통 전세라든지 아니면은 뭐 역전세라든지 이런 것들 빌라와 관련된 그런 이슈들을 좀 최소화해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아파트만 선호하는 분들에게 아파트 대비 빌라의 장점을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아파트보다 빌라가 장점이 더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네. 살 수 있으면 아파트를 사세요. 살 수 있는 사실 금액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서 웃을 수 있지만 네.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게 이렇게 좀 부족하게 사시는 분들은 네. 이 빌라라는 상품이 애물단지가 되면 안 되고 정말 희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몸테크라고 하잖아요. 지금 서울시에서 가장 뜨거운 데가 용산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산구에도 가보면 뭐 원효로 일대, 서계동 일대, 청파동 일대, 뭐 후암동 일대를 보면 지금 다 달동네예요. 정말 좋은 동네가 있다면 뒤쪽은 뭐 용산이 말이 용산이지. 근데 그 용산을 왜 묶었냐? 미래 가치가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부셔버릴 수가 있어서 도시 설계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업무지구도 올라간다, 재개발도 한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아파트보다 빌라가 좋지는 않은데 네. 나중에는 이 빌라라는 아이가 새 아파트로 바뀌었을 때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또는 여의도 뭐 40억뿐만이 아니라 일반 아파트들도 지금 15억에서 20억 정도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발 시장에서 기회를 찾을 필요가 있고 또 이 빌라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아파트잖아요. 여기에 또 혜택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자 아파트라는 상품은 그냥 어느 단지에 얼마야 라고 보고 들어가면 되는 거지만 빌라는 얘기가 완전 달라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을 이 지역이 개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자 그 안에서 이제 가격 전략인데 지금은 그 2024년 12월 18일부터 공시가 5억 이하의 비아파트 한 채만 소유하면 청약 통장을 쓸 때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아요. 자, 공시가 5억 원 이하예요. 네. 자, 그러면 젊은 친구 입장에서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 자녀한테 뭘 사주려고 해요. 이 친구한테 씨앗을 하나 뿌려줘야 되겠어. 한 달이만 옆집만 물어봐도 어디서 보상받았대. 저 집은 무슨 아파트를 저기 무슨 조합원을 갖고 있대. 이런 얘기 한 번쯤은 다 들어본단 말이에요. 없지 않아. 없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똑같은 법을 해당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하나를 갖고 있으면 아파트를 조합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생기고 청약통장을 쓸 수 있는 권리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주택 혜택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분들은 청약통장 못 쓰죠. 자 그런데 공시가 5억 이하 빌라니까 매매가로는 한 8, 9억대까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폭이 뭐 약간 1급지, 2급지, 3급지들도 아까 뭐 10억 이상 이렇게 가는 빌라촌들 아닌 이상은 지금 거의 다 6억, 7억, 8억에서 움직이니까 충분히 덤벼볼 수 있는 문제고 지금 아파트 갭 투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실입주 안 해도 되니까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고 그러면 아파트보다 조금 권리로 놓고 봤을 때 이 성질로 놓고 봤을 때는 이 친구가 훨씬 더 혜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6억 이하에 대한 부분들도 혜택을 많이 주고 있고 아무래도 또 이게 사실 공시가가 아파트처럼 KB 시세 이런 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 보유세면 부분 그다음에 좀 열악하긴 하지만 관리 유지 비용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적죠. 아파트보다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재건축에 20억, 40억 주고 살 수 없지만 재개발 지역에는 2억, 3억, 4억으로 살 수 있고 거기서 나의 뭔가 희망과 꿈을 키울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신혼 결혼을 한다든가 했을 때 청약 통장을 정확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엿볼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정책을 피는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정책을 피는 게 가장 문제인데 봐보세요. 지방에 있는 친구들이 이 서울 전역을 조정지역, 투기지역으로 딱 막아버리면 이 서울시에서 살지 않는 이상은 1순위 청약이 안 돼. 그러면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지방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평생 거기서 살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해외 가서도 사는 판인데 서울로 언제든지 진입할 수 있게끔 꿈과 희망을 키워야 되는데 여기 살지 않으면 청약이 안 돼.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시장을 자꾸 여기는 서울은 좋은 곳이고 여기 들어오면 비싸질 거니까 여기 막아야 돼. 이거 잘못된 거죠. 싹 다 풀어가지고 신혼부부든 젊은 청년이든 노인분들이든 싹 다 자기가 살고 싶은 데서 살 수 있게끔 길을 열 생각을 해야지 일단 잠깐 막아. 그러니까 이 청년들한테 무슨 대출을 안 해줘서 희망이 없는 게 아니죠. 어떻게 대출을 받아? 그거 갚는 것도 힘든데. 그렇죠. 이자만 해도 감당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지금 당장 오늘 청년한테 6억 대출 받았어요. 어떤 욕하죠. 욕해. 그냥 육두 문자 날라오는 거야. 그런 거는 그거 말이 안 돼. 그거는 말이 안 되고 그 친구들이 어떻게든 빌라라는 비아파트라는 상품에서 재개발할 수 있는 시장 쪽으로 들어갈 때 이게 핵심이 뭐 이게 또 있어요. 이게 제가 꼭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방이 한 칸이든 두 칸이든 세 칸이든 간에 일정 큰 면적이 아닌 이상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아파트는 20평대, 30평대, 40평대가 딱 정해져 있죠. 근데 어때요? 우리가 저층주의 빌라촌 가면 옛날에 우리 대학교 다닐 때 보면 어때요? 뭐 하숙집, 방 한 칸. 한 칸도 아파트 하나 줘요. 물론 그 권리가가 차이는 있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 권리에 대한 프리미엄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거를 받을 수만 있는 희망만 갖게 해줘도 실상 길이 좀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다 막아놓고 그냥 무슨 대출 안 해줘서 집 못 사는 것처럼 이건 아니다. 이 정책의 어떤 빈틈들을 좀 잘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됐었던 거지만 아직 이 아파트보다 좋은 점은 사는 문제, 살아가는 문제, 거주를 하는 문제는 아파트가 훨씬 유익할 수 있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문제, 내가 씨앗을 뿌려서 뭔가 기회를 도모해 볼 수 있는 거 이쪽 시장에서는 절대적 재개발 예정지 또는 재개발하고 있는 곳 이런 것들의 빌라가 우리 정말 신혼부부라든가 젊은 세대라든가 어떤 노년에 아직도 내가 집을 마련하지 못했는데 청포자도 얼마나 많아요? 그거를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하나의 대체 상품이다. 네. 그 정책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하셨거든요. 이 정책 자체가 약간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조금 억누르는 그런 쪽으로 비춰지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이 정도의 빌라를 가지고 있어도 이거 개발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정책과 개발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거는 억제 정책을 피는 거죠.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허가받아서 사. 이거를 2개, 3개 사지 마라고 막아놓은 거고 개발은 삶의 환경이죠. 거기가 정말 뭐 지금도 쥐가 뛰어다니는 곳들도 많고 화재에 취약한 곳들도 굉장히 많아요. 정말 이게 지금 불이 안 나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지. 길도 없는 골목길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겨울이 되면 정말 달동네들 지금 마을버스들 다니는 곳들도 보면 이 주택 정비를 해야 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뭐 창신동 일대. 창신동은 왜 유명하냐? 서울시장이 바뀔 때마다 뉴타운 한다 그랬다가 무슨 새 집 지어줄게 했다가 길을 닦아준다 그랬다가 또 신속 통합을 한다 그랬더니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열받고 환장하겠어요. 정말 전 돌아버릴 거야. 아마 제가 거기 살면 어떻게든 이 개발을 빨리 해야지. 무슨 개발을 하면 이게 개발 이익이 너무 커서 그죠? 이거 뭐 대장동도 아니고 무슨 돈을 왕창 벌어가는 줄 알아. 그런 거 아니죠.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게끔 그 정책을 펴서 그게 사람들이 좋은 곳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끔 도와주려고 해야지. 여기다 지어놓으면은 이건 뭐 아파트 값이 뭐 몇십억 갈 거야. 약간 이런 쪽의 프리미엄으로 가니까 지금 현재의 정책하고 자꾸 충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 청약이라든가 뭐 무주택 활용하는 거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일단은 정책과 지금 시장은 지금 너무 따로 논다. 이거는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겁을 먹는다기보다는 이제 이런 조건들을 잘 따져가지고 지금도 길이 있고 우리가 현명한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내 집 마련을 부담되지 않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 안에서 한번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빌라를 볼 때 어떤 식으로 어떤 물건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그리고 뭐 재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곳들, 당장은 지정이 안 되더라도 이런 부분들 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요, 저희가 2부에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